안녕하세요. 캐나다 LPN 이야기입니다. 저번에 두 번째 비디오를 찍었고요.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찍는데요. 오늘은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블로그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글을 세 번째 이야기, 오늘 뭐 네 번째 이야기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캘거리 와서 보벨리 컬리지 ESL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. 입학 시험은 듣기, 말하기, 쓰기, 읽기 뭐 똑같이 비슷하게 합니다. 시험을 보러 갔더니 시험을 굉장히 많은 사람 보더라고요. 저는 이제 단순히 한국처럼 뭐 수능 시험처럼 아니면 뭐 토플 시험처럼 쭉 어떤 페이퍼를 쓰는 어떤 시험을 생각하고 갔었는데, 말하기 시험에서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 주면서 그걸 설명해 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은 뭐 별거 없었어요. 제가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방에서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제 보기에는 뭐 병원 같은 느낌? 그래서 전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런 건 저런 할 수 있을 것 같고,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뭐 하는 거, 저 사람은 뭐 하는 것 같다 쭉 설명을 했죠. 어쨌든, 제가 예전에 뭐 1년 동안 왕연수를 하고 그 사이에 뺑뺑 놀다가 다시 다행히, 뭐 이 영어 등급은 어드밴스 2를 받았어요. 그래서 처음 입학을 해서 학교에 가니까 반이 크지 않더라고요. 13명 있었었는데, 2명은 외국인, 근데 외국인이 한 명은 중국인, 한 명은 우크라이나 어떤 여자였었고, 나머지는 11명은 이제 한국인이었어요. 대부분 대학생들이거나 대학교 막 졸업한 학생들이었고요. 뭐 따지고 보면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한 명만 외국인처럼 보였고, 그 우크라이나 친구는 이름 까먹었는데 굉장히 영어를 꽤 잘했어요. 그 나머지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했죠. 뭐 잘하는 한국 분도, 한국 여자 애도 있긴 했었었는데, 저는 이제 저보다 6살 7살씩 어리다 보니까, 근데 애들이 굉장히 착해가지고 잘 적응을 했어요. 그래서 열심히 같이 공부도 하고, 뭐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.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시험을 보는 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. 저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를 했고, 뭐 수요일 날은 또 수요 예배 드리느라고 저녁 시간 거의 다 보내고 왔고, 그리고 중간에 또 가서 화요일 날은 또 태권도 가서 운동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좀 없었고, 좀 나름대로 부담스러웠었고요. 그리고 제일 이제 어려웠던 거는 과정이 시작되자마자 리서치 페이퍼,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과정에 제가 컬리지 들어가서 했던 걸 비교해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였었는데, 당시에 제 영어 수준에서는 그래도 꽤 어려웠었죠.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뭐 한국 뭐 리서치 페이퍼 이제 논문 쓰듯이 인용구도 붙여야 되고 자료도 찾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꽤 까다롭더라고요. 하지만 뭐 이것저것 바쁘게 생활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진행이 됐습니다. 이거는 제가 사진 찍었던 일정표인데 사진이 굉장히 블러리하네요. 지금 보니까 그죠? 2달 코스긴 한데요. 사실 노는 날도 많고 또 주말엔 다 놀고 프라이데이는 일찍 끝나니까, 금요일 일찍 끝나니까 생각보다 뭐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옆에 있는 게 마지막 날 받았던 성적표인데 그냥 무난하게 어드밴스 2는 이제 마치고, 그 중에서 사실 공부 좀, 제가 볼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하는 뭐 애들도 있었었는데 다 통과를 하더라고요. 실질적으로 중국인 한 명만 이제 페일을 했었죠.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공부는 또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쨌든 EAP, 뭐 요즘에는 ELL이라고 부르는 코스인 것 같아요. 거기에 입학을 했고, 그 전에는 제가 듣기에는 EAP 이제 프리퍼레이션 코스에 들어오면은 숙제도 많고 뭐 시험도 많고 어렵다 이렇게 들었었는데, 그 전에 어떤 작은 일이 있었는데요. 한국 학생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때려치고 나가면서 윗사람들한테 EAP 선생이 좀 안 좋다, 너무 숙제도 많고 과정이 어렵다 얘기해가지고, 그게 접수가 됐는지 그 당시에 선생님이 바뀌더라고요. 그 선생님 딴 데로 갔고, 굉장히 쉽게 가르친 선생님이 새로 와서 아주 과정도 좀 대폭 줄어들고 해서 나름대로 쉽다고는 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어렵게, 학교 갔다 오면 거의 숙제에 매달리다 보면은 숙제에 매달려서 하루를 다 보내고 또 다음날 학교 가고 이런 수준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여기서는 제가 영어를 잘 못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.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제가 달력을 보면서 지워가면서 언제 끝나나 싶었지만, 좀만 버티자 하면 했지만은 결국은 좀 끝났게 됐고, 또 다만 매주 세 차례 뭐 논문 형식으로 쓰는 리서치 페이퍼 그걸 계속 써요. 뭐 니네 써라 해서 마지막 겸사만 하는 게 아니고, 그 숙제가 나오면 매주 세 번씩 그 티처랑 같이 뭐 리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쓸지 계획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
사실 뭐 거기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으니까 거기서 발표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었는데 그때 생각에 아 이거 대학교 뭐 만약에 컬리지를 가게 되면 이거를 백인들 앞에서 해야 되나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. 아 이게 너무너무 떨리고 자신도 없고 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서 뭐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. 뭐 이 페이퍼를 내면은 정말 문장 뭐 그러면 정말 이 뭐 저기 펑추에이션 하나하나까지 다 고쳐야 되고 정말 이걸 이런 거는 당시에는 처음 해보던 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. 2달 내내 썼고 나중에 지겹지만 영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당시 썼던 제목이 뭐 Human Cloning should be banned 뭐 인간 복제는 안 된다 뭐 이런 썩으로 썼네요.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뭘 썼는지 뭐 기억도 안 납니다. 하여간 어떻게 썼는지 이걸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페이퍼까지 만들고 뭐 발표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또 2달 정신없이 보내고 EAP도 결국 끝나게 됐죠. 7명이 올라왔네요. 7명이 올라왔고 거기에 일본 분이 한 분이 또 포함이 돼가지고 아주 작은 클래스가 됐었는데 결국은 3명이 통과했네요. 7명 중에 결국 3명.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었지만은 결국은 50%도 안 되는 비율로 통과를 했고요. 근데 그 중에 한국 애들 같은 경우는 세이트를 가고 싶었어요. 세이트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 성적이 조금 안 됐죠. 근데 점수가 많이 모자란 건 아니었고 뭐 정말 1, 2점 정도 뭐 2, 3점 모자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근데 듣기에 여기 학사행정이 좀 이렇게 뭐 좀 유두리가 있다고 들어서 그 들은 적 있어. 그 걔네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서 입학사정관을 만나서 점수가 이렇게 됐고 나는 이런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뭐 엑스트라 페이퍼워크를 좀 주면 내가 그런 걸 다 해서 맞출 테니까 입학을 하게 해달라. 그런 거를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일반 대학교도 그게 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를 해줬죠.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거기 입학 사정관이 거기 교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걔네들이 이제 뭐 리서치 페이퍼를 좀 받았대요. 그걸 이제 한 달 동안 끝내는 조건을 해가지고 그걸 냈더니 일단은 이제 예비로 합격을 시켜줘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. 그래서 한국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정말 뭐 특혜가 왔다느니 뭐 정말 얘기 많을 텐데 여기는 교수들의 어떤 권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숙제를 내고 그것을 끝내고 그 친구들도 다행히 학교 입학을 했고 저도 이제 나중에 당연히 학교 입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보우벨 컬리지 이제 뭐 LPN 코스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문제가 생각보다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. 어떤 문제냐면은 ESL 뭐 EAP 졸업 점수는 충분히 이제 얻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admission requirement를 보면은 뭐 minimum final mark 60% in English 31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 됐고 매스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고요. 근데 제가 이제 문과 출신이었어요. 근데 문과 출신의 문제가 뭐냐면 6% in biology 생물에서 30점 60%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저도 이걸 자세히 몰랐었는데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이과에서 배우는 생물을 배웠어야지 저게 이제 requirements에 이제 만족이 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생물 점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매스를 굉장히 좀 수학을 점수 못 받지 않았을까? 사실 저는 문과 출신이고 수학을 한국에서 잘하지 못했거든요. 근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됐고 결국은 생물에서 점수가 모자라게 됐어요.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또 뭐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었고 학교에서 제안하기를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생물학, 해부학에서 그걸 미리 듣고 와라. 이거를 어차피 1학년 때 배우니까 이걸 배우면 네가 학교 갈 때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생물에서 배우는 뭐 정말 영어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상당한 외계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. 당시의 느낌으로서는. 근데 뭐 그거를 배우느니 어차피 제가 그 해부학이나 해부학을 미리 배우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당시 캘거리에는 밴쿠버에도 있는 뭐 그런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시설인데요. 캘거리에는 여기 신옥 러닝 센터라고 있습니다. 우리 개념으로는 뭐 검정고시 단과학원 정도. 네, 여기 사이트가 여기 있는데요.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? 너무 작네요, 사이트가. 자, 여기 보면 Continuing Education, High School Upgrading Course.
하이스쿨 업그레이드 코스가 우리로 치면 뭐 검정고시 같은 코스겠죠. 여기서 보면은 뭐 수학, 영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. 여기서 따로 맞춰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제시했던 이제 아나토미 코스를 이제 밟게 됐죠. 이런 과정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평생교육원 같은 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걸 하면서 자꾸 이렇게 웹사이트를 들어가는 이유는요.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려면은 그런 어떤 이런 웹사이트 찾고 뭐 영어를 읽고 이런 걸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. 이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는데 내가 이걸 한다. 이거 굉장히 쉽지는 않죠. 물론 뭐 영어 어느 정도 되면은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서 프로그램 앤 코스로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 Continuing Education 있죠? Continuing Education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뭐 평생교육원 뭐 같은 곳이에요.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.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찾고 있는 코스는 여기 Health and Wellness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들어오면 이제 뭐 Practical Nurse Diploma 뭐 5턴 프로그램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코스가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요. 또 다른 곳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뭐 지금 그걸 꼭 찾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Advanced Sterile Preparation 이거는 널싱에 관련된 일부 Pharmacy Technician 프로그램이네요. 이런 걸 뭐 널스도 딸 수도 있겠죠. 그러면 뭐 다른 쪽으로 또 일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코스가 있는지 보겠습니다. 이게 플레버터미 이것도 뭐 라이센스 프랙티컬 널스도 따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뭐 랩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리서치 센터 같은 데서 블러드를 이제 뭐 드로우하거나 아니면 블러드에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거기를 만약에 자기가 LPN이지만 그런 곳에서 한번 일을 하고 시작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이런 코스에 들어가면은 그런 블러드를 관련된 잡을 잡을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코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도 넘어가 볼게요. 여기는 또 이제 널스에 관련된 코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. 제가 딴 데로 넘어왔네요. 이거 전체를 클릭해 버려가지고 이상이 많이. 뭐 이상으로 여기 찾아보시면은 원하는 코스들이 여기도 보면 뭐 immunization 그럴 수도 있고요. 또 mental health first aid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코스예요. 제가 여기에 가가지고 아나토미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. 당시의 가격으로는 뭐 410불을 냈고 어거스트 19부터 디셈버 23까지 이게 이러면 3개월 정도 코스가 되는 건가요? 뭐 3개월, 4개월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C 학점 이상을 받으면 인정을 받고요. 근데 이런 코스, 이런 아나토미 같은 거 공부하시면 뭐 사람 근육, 뼈, 뭐 여러 가지를 그냥 그거 알지 않습니까? 그냥 아시지 않습니까? 뭐 무조건 외우는 코스예요. 이런 코스들은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. 그냥 한국 사람들, 일본, 뭐 대만, 중국 그냥 이렇게 이유 없이 외우고 이유 없이 그냥 시험 봐서 풀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요런 거는 특히 백인 애들은 굉장히 어려워요. 왜냐하면 이유 없이 그냥 외워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글자만 쩌르륵 따가지고 싹 외우고 뭐 그런 거 잘하잖아요. 만들어가지고. 그래서 저도 이제 외울 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었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통과했던 것 같아요. C학점 정도면 사실은 또 많이 틀려도 C학점 이상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계획대로라면은 당시에 9월 입학했었어야 됐는데 강의를 듣고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간호학과의 LPN 코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조건부 입학이라는 걸 이제 했었었는데 제가 당시에 학생 비자로 왔었었는데 학생 비자가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었었어요. 생각보다 입학이 늦어진 거죠. 그런데 입학은 학교를 직접 들어가야지 비자를 이제 익스텐션 할 수가 있었었는데 연장을 할 수 있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국제학생부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비자를 늘려주기 위해서 조건부 입학을 얘는 우리 학교에서 입학을 했다. 이제 컨디셔널 이제 엔트런스라 그러나 뭐 얘기를 하죠. 그래가지고 조건부 입학이 돼가지고 그 비자를 연장하는 차원으로
실제로 이제 그 등록비도 내고 다 등록은 했고 1월 달에 입학이 거의 확정된 상태로 이제 대기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조건 입학에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다 모든 학교에서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 당시에 이제 뭐 저 이후에도 이렇게 된다는 학생들은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이게 100% 되는 건 아니니까 학교에 입학해서 어떤 조건부 입학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. 이 시간 이후에는 또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입학을 한 이후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